자, 구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매 사업의 개요입니다. 구매 사업의 개요. 자, 구매 사업의 개요와 지도 사업에 있어서 개요 부분이 나오는데, 개요 파트에 너무 집중을 하시면은 진이 다 빠집니다. 왜냐하면은 개요라고 하는 것은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매 사업을 어떻게 쭉 진행해 왔느냐, 그러면 이 연대기를 해가지고 다 알려면은 전체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고 각각 사업 연대기에 있어서 해당되는 특징들, 이제 그 키워드만 일단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차후에 공부를 계속 하시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나올 때 다시 한 번 더 계속 이렇게 들춰보는, 그 정도로 해야지, 나는 구매 사업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파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만 계속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키워드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구매 사업의 변천 과정입니다. 해서 10년 주기입니다. 10년 주기로 해가지고 잘라 놓았는데, 자, 우선 60년대부터 해서 70년대 해서 이때는 시군조합 중심의 사업 준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60년대에 있어 가지고는 지역농협이 발전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군조합으로 해 가지고 영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군조합이 이제 실제 구매사업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구농협과 농협은행이 통합되어 새로 발족한 종합농협의 구매사업은 시군조합에서 위촉 비료 공급 사업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자, 60년대 위촉 비료 공급 사업입니다. 자, 60년대에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단어가 위촉 비료 공급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위촉입니다. 위촉.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위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료를 공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위촉을 해놨습니다. 왜냐? 지금 비료의 물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다 공급을 안 된다는 거예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모르겠다, 정부에서는 이걸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농협 너희가 알아서 해가지고 할당해가지고 판매를 하더라, 이렇게 나온 것이 위촉 비료 공급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60년대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62년부터 비료 공급 업무를 농협으로 일원화하여 농협이 전담 취급토록 하고, 해서 농협이 전담해서 취급을 합니다. 비료에 있어서는. 자, 그리고 작물별로 할당 판매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할당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경지 면적별로 해가지고, 경지 면적이 많으면은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많이 주고, 적으면은 적게 주고, 왜냐? 모자라니까. 그래서 자, 위촉 비료 공급 사업, 그리고 농협이 비료를 전담했다. 그리고 작물별로 할당 판매했다. 이게 60년대입니다. 60년대. 자, 그리고 62년도에 구매사업 중 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90%나 되었으며, 이 추세는 68년까지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그 비중이 80% 이상이었다. 자, 퍼센트는 알고 있지 않아도 되는데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비료가 80% 이상입니다. 그럼 80% 이상이기 때문에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 구매사업의 여러가지 사업들 중에서 60년대는 뭐가 했다? 비료만 했다는 거야. 비료만 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60년대에 아직까지 보릿고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쌀이 부족해서 이제 밥을 다 못 먹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은 비료를 많이 뿌려가지고, 이게 화학 비료를 많이 뿌려가지고, 뭐 건강에는 요즘 시대에는 이제 안 좋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일단 배고픔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비료에 모든 것을 다 집중을 시켰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는 비료 사업은 경제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과 농협과 농업인을 가깝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매자가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 판매자가 우위에 있죠. 왜냐?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농협에 와가지고 잘 얘기하고 잘 보이고 이렇게 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농협하고 이게 잘 이제 융화가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리고 농약은 62년부터 농협에서 전담 공급하다가 66년도에 농협이 수도형 농약과 여타 농약의 70%, 80%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시판상을 통하여서 공급하는 이원화 체계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농기계는 66년 후반부터 인홍이 가속화되면서 농업 생산력의 근대화와 노동력 대체를 위해서 분무기와 양수기를 중심으로 공급되기 시작하였으며 사료, 종자, 종묘 등 자재도 취급하였으나 취급 실적은 미비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60년대의 가장 키포인트는 비료입니다. 여러 사업들도 뭐 조금씩은 했다는 거죠. 조금씩은 했는데 가장 키포인트는 비료 공급이다. 그리고 그 비료 공급에 있어서는 농협이 전담했다. 밑에 보시면 농약은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그건 시판상하고 같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독점적으로 했는 게 훨씬 더 농협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료를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0년대로 넘어옵니다. 해서 구매 사업의 도약기입니다. 도약기. 자, 그러면 70년대의 화두는 뭐다? 새마을운동이죠. 70년대의 화두는 새마을운동입니다. 그러면은 새마을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배고픔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를 그러면은 당연히 생산량이 더 늘어나는 데 있어서 구매 사업에 있어서도 활발하게 더 판매량이 증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도약기, 구매 사업의 도약기이고, 자, 70년대에 들어와 시군조합에서 지급받는 비료와 농약 등 구매 사업이 단위조합으로 이관되면서 농업인들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영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게 되어 농협이 대농업인 사업의 중심적 조직이 되는데 발판구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협 구매 사업이 새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대다수의 농협들 지금 이제 근무하고 계신 농협에 있어 가지고 설립 연도 보시면은 대부분 다 70년대입니다. 보시면은 60년대는 잘 없어요. 60년대는 잘 없고 70년대 초반에 거의 다 설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60년대 시군조합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힘들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인접해서 인근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농협 이동조합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들이 이제 다 이관이 되면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도약기이다. 그러니까 주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구매 사업에 있어서 주체가 바뀌었다. 자, 그러나 정부의 식량 증산 시책 수행 과정에서 농협의 자율성이 결여되어, 그러니까 이때는 새마을운동이고 새마을운동은 당연히 정부에서 주도해 가지고 진행이 되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이 결여되어 농협이 비능률적이고 관료적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옛날 어르신들은 농협은 뭐 공무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때 그런 게 많이 냄새가 풍겼다는 거죠. 자, 하지만 농협은 73년부터 식량 증산 상황실을 설치하고, 자, 식량 증산 상황실, 그리고 영농자재의 마을 단위 순회 공급과 보관 창고 현장 판매 및 공휴일 무휴 판매를 실시하는 등 대농업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자, 식량 증산 상황실입니다. 그러면은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작전 상황실이 있습니다. 작전 상황실. 그러니까 식량 증산 상황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상황실에 들어가면은 전국 지도가 펼쳐져 있고, 자, 지금 호남평양에서 오늘 생산된 쌀 수확량은 그래프로 해가지고 이만큼 되어 있고, 영남평양에는 이만큼 되어 있고, 지금 강원도, 경기도 이만큼 되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아야 될 쌀은 총 1,000톤인데 지금 생산되어 있는 것은 몇 프로다. 그래서 45%다. 그래서 더 많이 생산해야 된다. 이런 상황실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론적으로 생산량을 많이 증대를 빨리 이제 독려하자 이런 의미에서 식량 증산 상황실을 설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판매소 가면은 개개인별로 실적 쭉 나와 있죠. 상황판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편 76년부터 비료의 완전 작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즉 60년대는 비료가 생산이 적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당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건데, 76년도 되면은 이제 화학 공장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비료 공급이 이제 충분하다는 거죠. 충분하다. 그래서 완전 작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비료 판매 기준에 대한 이제 자유 판매제로 변경이 되었다가 80년도부터는 균형 시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비료 판매 기준조를 폐지하고 오늘과 같이 자유 판매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자유 판매제로 다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남아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한이 다 풀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농약은 76년까지 수도용 농약이 61%, 여타가 40%, 전체적으로 54%의 농약을 농협이 공급하였으나 이후 신판매 기법 개발 미흡과 원예용 농약 공급 소홀로 시장 점유율이 매년 감소하였다. 그리고 농기계는 생산업체가, 그리고 농협이 전담 공급하다가 이원화되었다가 일원화되었다가 이원화되었다가, 이거는 차후에 농기계 할 때 또 나옵니다.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를 이제 파악하시면 되고, 자, 일단 70년대에 있어서는 지금 식량 증산 상황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료가 자유 판매제로 변경이 되었다.
자, 그리고 또한 사료는 75년 사료용 옥수수 도입을 농협이 전담하고 부산 배합 사료공장 등을 준공하고 본격화하였고 78년도에는 이가 안 됨에 따라서 감사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차피 축협 부분인데 어차피 축협 고기에서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매 사업의 전환기입니다. 해서 80년대입니다. 80년대. 자, 80년대는 지금 이게 80년대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88 올림픽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한번 탈바꿈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에 있어서 사회 모든 거에 있어서도 이제 한번 더 바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군사 독재 시절이었고 이렇게 되다가 이제 정권이 이양되다가 세계 문호를 여는 지금 올림픽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좀 많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구매 사업의 전환기입니다. 전환기. 그래서 정부도 정권도 바뀌고 그래서 농협도 바뀝니다. 농협도 바뀌는데 자 80년대 들어서 농협 자재 사업은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데 81년도 농협 개통 조직이 3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시군조합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군조합이 같이 중앙회로 해서 통합이 되고 그래서 중앙회하고 단위조 두 가지의 체계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시군 단위 경제사업 기능이 크게 위축되었고 사료공장 또한 축협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사료 공급 업무가 중단되었다. 자, 그러나 84년도 부업 규모의 양축 농가 지원을 위해서 사료 공급을 다시 시작하여 87년도에는 다시 퍼센트를 끌어올렸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퍼센트는 전혀 암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한편 90%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던 농기계 공급 업무가 82년도 정부의 농기계 공급제도 변경으로 중단되고 농협은 농기계 정책 융자 업무만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원효용 농약도 공급도 중단됨에 따라서 이제 견제력이 약화되었다. 자, 그러나 83년도 할죽을 국제 입찰을 구매한 결과 20%의 가격 인하를 가져왔다. 또한 비수요기에 피필름의 원료를 이제 할인 구매하고 규격도 16종에서 116종으로 다양화하고 유통 구조를 개선하였다. 자, 그리고 신규 사업을 이제 또 시작하였다. 그리고 유류업이 이제 시작되었고, 자, 그 다음에 86년도에 보시면은 농기계용 면세 유류 공급으로 유류 취급 시설을 크게 확대하였다. 그래서 농기계에 들어가는 면세유를 이제 취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비료 판매 자율화 조치에 따라서 88년도 비료 개정에 의한 정책 비료 공급이 중단되고 90년도부터는 농약 개정에 의한 정책 사업도 중단되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80년대에는 지금 한번 쭉 읽어봤는데 느낌이 어떤 거냐? 농협은 70년대에는 잘 나갔죠. 인위적으로 농협을 막 만들게끔 하고 너희 사업도 이렇게 해가지고 해라. 그래서 거의 공무원인 줄 알게끔 그렇게 특혜를 다 줬었는데 80년대 들어오면은 농협에 반대되는 민간업자 여기가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왜 농협만 다 하냐?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좀 뺏기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환기를. 그래서 쭉 다 읽어보시면 우리가 독점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이제 다 자유경쟁 시장에 맡긴다. 자유경쟁 시장에 맡긴다. 그런 뉘앙스로 해서 이제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0년대, 88년도부터 해서 농기계 센터를 보유한 조합에서 농기계 취급이 허용됨에 따라서 90년도부터 농기계 개통구매 공급을 개자하여 영농자재 시장에서 농협의 역할이 중요성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이제 화학비료 공장의 지분도 참여하게 되었다. 자, 그리고 4번에 이제 자유경쟁기입니다. 자유경쟁기. 자, 자유경쟁기는 90년대입니다. 그러면 90년도에 93년도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펼쳐졌다는 거죠. 그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뭐를 했느냐? 우루과이에서 만나가지고 원탁 테이블에서 자, 우리 이거 관세 때리는 거 이거 하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칠레의 포도가 이제 우리나라로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자국에 있어서 농산물 가격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경쟁기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자, 90년대 이후에 영농자재 시장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서 93년도에는 중앙회와 조합 간 개통사업 수수료 배분율 조정을 통한 사업 방식을 재정립하고 판매가격 자율화 등 자유경쟁 시대의 탄력적 사업 운영 체계 정비에 노력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타격을 바로 받는 거죠.
우루과이 라운드가 되어지니까 중앙회하고 우리하고 수수료 배분부터 해가지고 더 올려주겠다는 거야. 왜냐, 우리 못 먹고 살겠다, 지역농협이 힘들다, 이렇게 하니까 수수료 일단 조정을 해주고, 자,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농민본이 항쟁농장 실사구시 정신으로 각종 영농자재 사업 제도 개선을 통한 농민실익사업을 전개하였다. 자, 농민실익사업 전개. 자, 지금까지 80년대까지 농민실익사업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90년대 되면은 농민실익사업 증대,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왜 나오느냐, 우루과이 라운드가 되고 나면은 만약에 뭐 포도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면은 칠레에서 포도가 들어온다, 그러면 포도 가격이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소득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보존을 시킬 수 있는 뭔가의 대책을 내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실익사업을 전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90년대에 있어서는 이미 결론은 다 났는 거예요. 지금 농가 소득, 그러니까 농업을 영위해 가지고 벌 수 있는 그 소득은 이미 보존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이거는 이미 무너졌다. 그러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농공단지 설립한다든지 아니면은 농촌 관광 사업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관광 수입으로 해가지고 다시 돈을 벌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영농자재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90년대에 있어가지고 유통환경의 변화에 있어서는 이제 월마트 그리고 까르푸 이런 게 90년대에 들어왔죠. 90년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마트, 뭐 홈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 얘네들이 들어오면서 여러가지 서비스를 많이 펼치는 거죠. 여러가지 서비스를 많이 펼쳤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서비스를 펼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이마트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 한국인에 맞게끔 이제 서비스를 많이 했는 거죠. 그래서 월마트하고 이마트는 이제 철수하고 나갔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지켜냈다는 거죠. 유통시장을 지켜냈다는 건데, 그러면은 영농자재 사업에 있어서도 다른 대리점들이 많이 이제 외국 대리점들이 진출을 한다는 거죠. 80년대 보시면은 다른 국내에 있는 대리점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 전에 농협에서 특권으로 가지고 있던 게 이제 다 이제 분리가 되면서 이제 독점권이 없어지는 거죠. 없어졌는데 90년대 들어오면은 이런 대리점들이 외국계 대리점들이 들어온다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차별화 전략을 써가지고 더 서비스를 많이 줄 수 있는 혜택을 줘야지만 농민들이 농협을 이용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게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자, 농민 실익 사업을 전개하였다. 자, 그리고 94년도에는 영농자재 외상 공급 절차 간소화, 비료 인수도 조건 개선, 영농자재 주문 배달을 확대 실시. 자, 그러면 이런 게 다 뭐다?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 차별화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다. 이걸 60년대 했냐? 안 했다는 거죠. 60년대는 우리가 가비를 그래가지고 비료 조금 줄게 이렇게 하다가 이게 시대가 또 변화돼 가지고 90년대 되면 아예 시장이 다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95년도에는 그동안 농협의 수건 사업이었던 비료 계정 입체금 회수를 위하여 비료관련법 개정을 건의하였고, 구매사업 규정 및 재규정 폐지로 구매사업이 한층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리고 96년도에는 농협 창립 35주년을 마련하여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 중심의 흑살리기 운동을 선포하여, 자, 그러면은 자, 우수농산물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농산물 생산, 이게 아니라 대량이 아니라 양질입니다. 양질. 왜냐, 칠레산하고 맞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은 우수 농산물을 이제 생산이 되어야지만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트에 갔는데 뭐 유기농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비싸죠. 비싼데 사는 거죠. 내가 먹을 게 아니라 우리 아이 줄 거. 나는 농약 많은 거,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거, 이거 나는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걸 생산해야지만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흑살리기 운동을 실시합니다. 흑살리기 운동을 실시한다. 자, 흑살리기 운동 또한 이걸 단순하게 암기를 할 게 아니라 흑살리기 운동을 60년대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뭐 우수 농산물 생산, 양질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화학 비료 많이 뿌려가지고 많이 생산해내는 게 키워드인 거죠. 근데 90년대 되면은 시장이 오픈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양질을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양질의 토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흑살리기 운동을 실시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토양진단센터 설치. 자, 전국에 있는 토양을 진단을 하게 되겠죠. 아, 여기는 알칼리성이 많고 여기는 산성화가 많이 되었고, 이걸 다 진단을 한다는 거죠.
진단을 하고 농협형 토양 검증기 A펜입니다. A펜. 그러니까 A펜은 리트머스 종이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시료 분석해 보니까 여기에 뭐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게 A펜 공급을 통해서 과학적인 토양 관리로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 그리고 97년도에는 농약 가격차 손 보전 등 개통농약 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그래서 지금 가격 차손 보정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차이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이제 마이너스 생기는 것을 중앙에서 보전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팔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97년도 12월 말 외환위기에 의해서 금융불량으로 원재료의 대부분이 농협에 외국에서 수입하는 영농자재 가격의 대폭적인 상승에 따라서 영농자재 절약형 농업을 발굴, 보급, 비료, 그리고 팔레트, 풀운영, 그리고 필름, 규격 갖추진을 위해서 영농생산비 절감 도모로 농업인 실익 제공에 앞장섰다. 그리고 통합농협 설립과 함께 남해화학을 통해서 영일케미컬을 인수하였다. 자, 그리고 이제 2001년부터 현재입니다. 해서 혁신기입니다. 혁신기. 그래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농약사업 혁신계획에 의해서 추가약정제도, 실구매 원가 도입, 가격차손 보전제도, 그리고 현금 할인 판매, 그리고 농약 판매 담당 내부 보직자 공모 등을 실시해서 가격 거품 해소입니다. 가격 거품 해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똑같잖아요. 지금 뭐 만약에 생수를 산다, 아니면은 뭐 어떤 공산품을 산다, 이렇게 되면은 금액을 많이 해가지고 이윤을 많이 붙여가지고 지금은 판매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검색 다 해보고, 가격 검색해보고, 뭐 쿠팡 검색해보고, 위메프 검색해보고, 다 검색을 해보기 때문에 가격차를 많이 해가지고는 이제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혁신기에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려졌다는 거죠. 알려졌기 때문에 가격 거품을 해소하는 등 농약 사업의 일대 혁신을 이루었다. 자, 그리고 이제 농약 계정 적자를 해소했다. 그러니까 이게 계정이 이제 설치가 되는데 이게 좀 정부 계정이 이제 진행이 되었었던 것을 이제 해소하였다. 간략하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001년부터 유류 구입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왜냐? 2001년부터 유류 구입 가격을 인하를 유도하고, 그 전에 90년대 말에 이제 기름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제 인하를 유도하고 농협주유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통유류 사업을 실시하여 자재 사업 영역 확대와 농협 중심의 자재 시장 전환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경제 통합 시스템을 구축했고, 자, 그리고 2002년도에 토양진단센터 설치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문구를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토양진단센터를 설치했는 것은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 90년대에 설치를 했고, 그리고 이것을 확대시키는 것은 지금 200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확대자가 있느냐 없느냐 요걸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토양진단에 의한 시비 처방을 확대하고 흑살리기 운동, 96년도에 했던 흑살리기 운동의 과학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토양분석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자, 토양분석 전산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전산으로 다 입력해 가지고 이제 이게 쫙 이제 펼쳐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003년도에 구매농협 간 연합을 통한 구매 물량의 규모화로 구매교 협력을 높이고 가격 거품을 제거하여 농업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지역 연합 구매 사업을 도입하였다. 그래서 지역 연합 구매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대량 구매, 뭐 이렇게 공동 구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04년도에 농협이 직접 농약 원재를 수입 생산업체에 위탁 가공해서 완제품을 조합에 공급하는 농약 원재 사업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서 기존 농약 가격의 10%, 15% 인하하여 공급하였으며, 한편으로는 병해충 방제 처방사 육성을 통한 방제 처방 능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개통유류 사업을 확대하고 신사업을 통한 성장 동력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개통유류 사업은 유류 판매소의 주유소 전환을 통한 규모화를 유도하고 농협 CI 지원 등 농협 주유소 이미지를 개선하였다. 그리고 2006년도에 화학비료 정부 보조 폐지에 따라서 비료업체와 선계약 후 신청 제도로 전환해서 비료 물량을 결집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비료 판매 수수료를 현실화하였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비료 현장 배달 확대, 그리고 원재 사업 활성화, 한조합 한주유소 갖기 운동, 그리고 유기질 비료 지정, 그리고 자재 사업 혁신 방안을 수립 시행하였고, 2009년도에는 농협 유류 사업을 핵심 역량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2010년도에는
토양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비료를 개발 공급하여 비료 사용량 감축에 크게 기여하였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변천 과정인데, 변천 과정을 너무 깊숙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키워드 위주로 해가지고 공부하시고, 나중에 각 섹터별로 해가지고 공부가 되고 난 다음에 그냥 한 번 정도로 이렇게 들춰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출제율이 많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혹시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는 걸로 이제 기준점을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매 사업의 의의와 정의입니다. 자, 구매 사업의 개념입니다. 자, 영농자재는 조합원들이 사업의 필수적인 자재로서 가격 변동, 농업 환경 변화에 따라 수요량의 변화가 크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아 자재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자재 구매량을 줄일 수 없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에 세 줄은 굉장히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이제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경제 과목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이제 구매가 있고 판매, 그리고 지도, 기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구매, 판매 이걸 했을 때 구매가 뭐에 대한 것이냐 하면은 조합원의 입장에서 구매입니다. 조합원이 구매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조합원이나 농업인이죠. 그러니까 농업인이 뭐를 산다는 거죠. 그럼 뭐를 사느냐? 비료를 사고 농약을 사고 농기계를 산다는 거죠. 그러면 판매는 조합원이 판매를 한다는 거죠. 그럼 뭐를 판매하느냐?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거죠. 축산물을 판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합원의 입장에서, 농업인의 입장에서 지금 제목이 적혀져 있다는 거죠. 그걸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고, 안 그러면 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농업인이 지금 구매 사업을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농업인들이 구매하는 물품을 보니까 이게 특징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특징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특징이 뭐냐? 자, 영농자재는 필수적인 자재입니다. 영농자재, 농업인이 구매하는 영농자재, 구매 사업의 대상으로 영농자재는 필수적인 자재이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의 변화가 크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즉 이 말은 지금 농협이 설립됐는 뭐 4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농협에서 신라면을 400원에 판매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대박 나겠죠.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거죠. 많이 사가지고, 그러니까 즉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수요량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실제 시장경제, 자유경쟁 시장경제 체계 하에서는 수요 공급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조절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특성인데, 지금 농협에서 이제 사와가지고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려고 하는 영농자재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특이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가 크지 않답니다. 크지 않다. 수요량의 변화가 크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농약이 지금 원래 1,100원 하던 것을 지금 세일해 가지고 100원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수요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1,100원 하던 게 이게 병해충이 막 전국적으로 많이 돌아가지고 이게 수요가 폭발됐다. 그래서 가격이 만약에 10,000원으로 올랐다. 10배나 올랐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 많이 올랐으니까 안 사 먹어야지, 안 사야지, 이렇게 못 한다는 거죠. 즉 이게 꾸준하게 수요는 무조건적으로 수요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경제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다라고 얘기합니다. 낮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험 문제에는 지문에는 뭐가 중요하냐? 낮다, 높다.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우선 탄력성입니다. 탄력성. 그러면 탄력성은 이제 여직원분들 이제 고탄력성이죠. 그러면은 고탄력성은 이게 힘으로 쭉 잡아당겨 가지고 탁 놓으면 이게 다시 딱 복원이 되는 거죠. 이게 탄력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탄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유동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바로바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요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수요가 얼마만큼 탄력적으로 변하느냐, 탄력적으로 변하면은 이게 굉장히 반응도가 세다는 거죠. 자, 가격이 1,000원 하던 라면이 100원 한다, 이렇게 되면은 수요는 탄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탄력성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라면은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영농자재는 앞쪽에서 얘기했는 것처럼 가격이 얼마가 올라가든 얼마가 내려가든지 간에 수요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고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낮다라고 얘기한다. 요 단어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다. 왜냐? 영농자재이기 때문에 비료가 싸다고 해가지고 비료를 창고에다가 가득 재놓지 않는다는 거죠. 농기계 싸다고 해가지고 농기계 한 대 더 살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낮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다시 결론입니다. 자재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1,000원 하던 게 10,000원 되더라도 비싸가지고 안 사. 라면 1,000원 하던 게 10,000원 왔다. 그럼 라면 안 사 먹지. 다른 거 사 먹을 수 있지. 그런데 지금 영농자재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사야 된다. 자, 그래서 자재 구매량을 줄일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요 세 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또한 비료, 농약, 농기계 등등등 우리나라 영농자재 시장의 상위 3대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 되는 등 과점적 경쟁의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과점기업은 영농자재의 가격 하락 요인이 있어도 값을 내리지 않고 반대로 환율 인상, 인건비가 인상될 경우에는 가격을 인상시켜서 이제 농업인에게 전가시켜 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리스크를 부담하게 된다. 자, 그러면은 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다 이제 뭐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걸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정유업체잖아요. 정유업체에서는 기름값, 원유 가격이 하락돼도 기름 가격을 많이 하락시키지 않죠. 근데 기름,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은 바로 기름 가격을 올려버리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 얘네들이 지금 과점적 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병폐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농협에서 구매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한 명 더 들어가면 지금 3명이서 갖고 놀던 시장을 농협이 들어가게 되면은 4명이니까 우리가 가격을 좀 더 다운시키면 여기도 다운시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협의 구매사업은 생산자와 유통업자의 시장 장악력을 견제하여 과점 및 독점적 이윤의 창출 기회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 제공으로 영농자재의 유통을 안정화시킨다. 자,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 제공으로 영농자재 유통을 안정화시킨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이건 누가 한다? 농협이 한다는 거죠. 농협이 이렇게 하겠다. 자, 즉 지역적으로 분산된 구매력을 전국으로 결집하고 생산자로부터 대량 구매하여 중간 유통 마진을 축소한다면 농업인의 자재 구매 가격은 한층 더 인하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구매 사업의 개념, 여기에 있어서 가장 키워드 한 단어는 뭐냐? 싸다입니다. 싸다. 자, 영농자재의 특징이 뭐가 있다? 어쩔 수 없이 사야 된다. 그렇죠. 안 살 수가 없다. 가격이 오르더라도 어쩔 수 없이 사야 된다. 그리고 시장 구조는 과점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하고 인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협에서 나서가지고 농업인들의 수요를 다 모아가지고 대량 구매로 해가지고 우리가 싸게 사와가지고 우리가 싸게 판매를 하면은 농업인들은 싸게 살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싸게 사오겠다는 거죠. 농협이 싸게 사와서 싸게 판매를 하겠다. 자, 그리고 구매사업의 정의입니다. 자, 구매사업이라 하면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 운반, 보관, 가공. 자, 구입, 운반, 보관, 가공. 자, 여기까지는 지금 다른 대리점에서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뭐 농약 대리점, 농약 판매점,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구입, 운반, 보관, 가공 여기까지 다 된다는 거죠. 다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일반 대리점하고 농협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뭔가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및 공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조합원의 사업에 필요한 물자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의 경영에 소요되는 물자, 즉 비료, 농약, 농기계, 사료 등등등 자재를 말한다. 또한 생활에 필요한 이제 자재, 생활 물자 또한 말한다. 그리고 이에 부수하는 행위란, 자, 부수하는 행위라 함은 구매사업 수행상 필요한 운반, 보관, 가공은 물론, 그리고 끊으시고, 그러면은 다음에 나오는 것은 농협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차별화 전략의 하나라는 거죠. 차별화. 그래서 농약 비축센터 운영, 그러니까 농약 비축센터를 운영해요. 왜냐, 뭐 플루가 갑자기 뭐 새로 나왔다, 메르스가 막 창궐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일반 대리점은 공급을 못 해주는데 농협은 비축하고 있으니까 공급해 줄 수 있다. 예. 자, 그리고 농기계 서비스 센터,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니까 수리센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주유소 설치 등 사후 봉사적인 업무까지 포함한답니다. 자,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게 포함한다라는 단어가 시험에 많이 나오세요. 굉장히 웃기죠. 예,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상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부가적인 것까지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이제 공부를 차후에 쭉 하시면 이런 거는 다 이제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대리점하고 뭐를 더 다르게 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인가, 이것을 한 단어로 부수하는 행위라 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부수하는 행위라 하면은 우리가 일반 대리점하고 차별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이것까지 다 지금 구매사업의 범위 안에 포함을 시켜놓고 있다. 즉 지금 AS 포함, 즉 이 말입니다. 사후 봉사적인 업무까지 우리는 다 AS 다 해주겠다. 농기계 사가지고 고장나면은 우리 수리해주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구매사업의 역할입니다. 역할. 그러면은, 자, 여기에는 이제 농협의 구매사업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 우선 대량 구매를 통한 유통 가격을 안정시킨다. 그리고 도소매상의 과다한 유통 이윤을 견제한다. 그리고 사전 비축을 통한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 그리고 구입 편의를 제공한다. 그리고 우수한 품질과 성능 보장을 한다. 그래서 자, 약자로 이제 대도사조우 이렇게 해서 이제 기억을 하시고, 자, 우선 대량 구매를 통한 유통 가격을 안정시킨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대량 구매죠. 대량 구매, 공동 구매,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조합원의 수요를 집중 대량화하여 생산회사와의 가격 교섭력을 강화함으로써 생산회사의 판매 가격을 인상을 억제하거나 인하시켜서 합리적인 가격이 유지되도록 가격을 견제하고 있다. 독과점 상태인 시장 구조 하에서 농협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생산회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농협은 대량 구매라는 수단으로 생산회사가 요구하는 가격이 아닌 객관적인 조사 자료에 의거해서 구매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농협은 대량 구매로 단위당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그래서 단위당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결하여 유통 경로를 단축시키는 등 유통 합리화로 구매품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을 인하하여 유통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단어는 크게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죠. 집중 대량화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그냥 이게 이제 분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샤넬백 공동구매한다. 그러면은 샤넬이 이게 1000만원 하는데 공동구매하면은 파리에 직접 가서 누군가가 가가지고 직접 사온다 해서 800만원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해가지고 가는 거죠. 그럼 이 수요가 이제 많아지겠죠.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800만원으로 해가지고 사와서 공동구매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 의미는 이제 쉽게 파악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도소매상의 과다한 유통이윤을 견제한다. 농협의 영농자재 취급은 임금 도소매상의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농업인은 설령 농협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격 인하에 따른 간접이익을 얻게 된다. 자, 여기에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자, 간접이익입니다. 간접이익. 간접이익. 지금 시판상에서 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 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농협에서는 우리가 9,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그러면은 농민이 와가지고 농협에 와서 사면은 1,000원이라는 직접이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소매상
가격이 만원인데 농협에 와서 9,000원에 사갔으면 1,000원이라는 직접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9,000원에 판매하니까 여기서는 안 팔리겠죠. 그럼 여기서 또 다시 9,000원으로 내렸다. 만원인데 9,000원으로 할인했다. 그러면은 농민이 여기에 대리점에 가서 9,000원에 사면은 간접적으로 1,0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을 다운시키는 효과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직접 사지 않더라도 우리 때문에 가격을 인하시켰다. 한 조사에 의하면 농협에서 취급하는 농약의 시판상 마진율이 2.7%이지만 농협이 취급하지 않는 농약은 7.7%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농협이 취급하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우겨 겨자먹기로 싸게 판매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농협에서 취급 안 하면은 이거는 마진을 더 올린다는 얘기죠. 즉 농협이 농약을 취급함으로써 평균 5%의 가격이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그 사업 규모가 적더라도 농협 유통업체를 견제하여 농업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실익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사전 비축을 통한 수급 안정 도모입니다. 영농자재는 실제 쓰이는 때가 딱 특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료를 겨울철에 비료를 뿌리지 않잖아요. 물론 뿌릴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에 있어서는 뿌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폭발적으로 딱 쓰일 때만 쓰인다. 그래서 영농자재는 다른 생필품과는 달리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3월에서 8월, 즉 비료는 3월에서 6월 중에 73%, 농약은 6월, 7월, 8월에 87%, 그리고 피필름은 2월, 3월과 9월, 10월에 80%가 단기간에 집중 공급되고 있다. 따라서 수요를 사전 예측해서 일정 물량을 미리 비축하지 않으면 적기에 공급할 수 없다. 자, 그렇게 해서 영농자재 사업 발달로 70년대와 같이 자재 부족 현상은 해소되었지만 기후변화 그리고 물바구니와 같은 돌발병해충의 발생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적기 공급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농협은 충분하게 비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뒷부분은 좀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합원의 구입 편의 제공입니다. 그래서 농협은 2,000개의 판매장을 개설해서 영농자재를 취급하고 있고 주문 배달제를 확대 실시해서 구입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자, 그리고 전문적인 자재기술 보급을 위해서 토양검증센터, 병해충 방제 처방 시스템, 정비 서비스, 비닐하우스 시공, 면세유류, 구매 전용 카드 발급 등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서 차별화 전략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우수한 품질과 성능 보장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농협은 이제 계약 조건이나 검사 규격에 따라서 소정의 검사를 거친 합격 구매에 대해서만 구매 공급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보존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안심하고 농협에서 양질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리고 영농자재의 시료를 수시로 발췌해서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의뢰에서 지속적인 품질관리로 불량자재 유통을 막고 있다. 그래서 여기가 구매사업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구매사업을 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수요를 모아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품질하고 이제 다른 것들도 다 이제 제공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